앞에서 우리 질문들이 있을까? 뭐 이제 풀면서 교재 질문 먼저. 347번, 87, 37. 네. 워크북 프린트상에서는 4쪽이고요. 교재로 보면 학생은 165쪽. 337번 두함수 fx가 절대값 x 빼기 4.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4,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g에 fk를 대입했더니 합성했더니 3이 되더라. 3이 되더라.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빼기 베타. 일단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지? g a가 3이 되면 요 a라는 값을 한번 먼저 구할까? 여기 나와 있는 fk가 어쨌든 뭐 하나의 값일 거니까 그 값을 a라고 두고 ga가 3이 되는 a를 먼저 찾아보면 gx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가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가 3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위의 것의 경우에는 x제곱이 1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위의 것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1만 가능하겠다. 그지? 자, 아래쪽에 있는 것과 맞춰보면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함수 파트에서는 허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지. 그지? 따라서 a라는 값은, 여기서 a라는 값은 1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a가 1인데 이 a를 내가 fk라고 준 거니까 fk가 이 k 값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값 x, 이 k가 들어가야겠죠? 절대값 k 마이너스 4가 1, 2로, 다음 절대값 k는 5여야 하고, 그러므로 k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가 더 큰 값이니까 5, 베타가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5. 그렇게 해서 얘네들에 대한 차를 구하면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원인 조건은 합성함수예요. 이게 f하고 g하고 f, g 서클 f에 대한 이 합성함수로부터 3이라는 결과는 나중에 한 g라는 것으로, gx 함수로부터 3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g 함수로부터의 그 3이 될 수 있는 값을 찾았더니 걔가 1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fx로 돌아가서 fx에서 저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k 값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이해했고, 또 340번. 네, 5쪽에 340번, 교재로 보는 학생은 166쪽에 340번. 집합 1, 2, 3, 4를 원소로 갖는 a라는 집합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고, fx가 x 플러스 1과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에 거, x가 4가 되면 아래 거.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 뭐 1을 더하는 거니까 2, 3, 4, 1 이렇게 가고 있겠네. 그지? 함수값들을 이게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합성하는 거죠. 합성. F에 2, 0, 0, 2, 2, 0, 1, 2 여기다가 2 대입하고 2, 0, 1, 7 여기다가 3 그죠? 이 상황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저 식의 의미가 F2를 구하고 F2를 구해 3이 나오지. 3을 또 집어넣어서 4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가 있었으면 얘를 한 번 집어넣으면 3이 되고 또 한 번 집어넣으면 4가 되고 다시 1이 되고 다시 2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지? 이게 F2고 이게 F2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F3의 2가 되고 얘는 F4의 2가 되고 다시 여기서 F5의 2가 되고 이 과정이 이제 결국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1, 2가 계속 반복되는데 2012회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4개가 반복되니까 쟤를 4로 나눠봤더니 나눠 떨어지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 F4의 2라고 하는 그러니까 2가 2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맞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F4의 2하고 똑같다라고 봤을 때 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3을 넣으면 3이라는 값은 3, 4, 1, 2, 3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 3, 4, 1, 2, 3 여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네 가지 숫자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은 201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요놈의 값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F 2017은 F1의 3하고 똑같은 거라 얘는 3이 되어야 한다. 4가 되어야 된다. 4. 두 개 더하는 거니까 6. 얘네들이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숫자가 크게 주어지면 어떤 순환성이라고 하는 그 로테이션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다. 또 다음 346번. 자, fx가 2x 빼기 1이고 gx는 모든 함수 hx에 대하여 h 서클 g 서클 fx가 hx를 만족시킨다. g3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g3. 이 안에는 gx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고, 그지? gx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고, 얘가 hx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h, g, f,
x 얘가 h x라고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면 g f x가 x랑 같아야 되는 건가? 모든 gx는 모든 함수 h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값과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 사실상 이걸로부터 gx는 fx의 역함수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뭐 1대1 대응이다 이런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긴 하지만 여기 이 상태에서 가도 되겠는데?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3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 그럼 fx가 3이 될 수 있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에서 fx가 3이 되는 x값을 구해보면 2x-1이 3이므로 x라는 값이 2가 됩니다. 여기 주어진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g의 f 2는 2가 되고, 이 f2를 내가 3이 되는 값을 찾은 거니까 g3은 2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저 풀 때 제가 g 그 fx는 ex-1을 바로 대입해가지고 그냥 gx-1은 x다 해서 그래도 함수 상관없죠. 자체를 보였는데 그렇죠. 상관없죠. 합성함수니까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는 거야. 또 질문? 저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171쪽 그 여러분들 프린트상으로 보면 개념 익힌 8번 10쪽 봐봐. 35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4번. 수식으로 안 풀고 내가 이제 얘기했던 말 방법으로 풀어보면, 자 fx의 변화를 보면 0에서 3까지 가지. x를 보면 x가 2분의 3 0에서 2분의 3을 거쳐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야. 3으로 0에서 2분의 3, 3으로 가고 있지. 그지? 그때 fx는 0에서 3까지 올라가. 0에서 3까지 올라가지. 그지? 다시 얘가 0으로 내려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gx로 갈 거야. gx로 얘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자 0에서 3까지 가는 동안 2분의 3, 3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0에서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요 fx는 0에서 3까지 움직이지.
그러면 gx의 x값이 0에서 3까지 가는 걸 0과 2분의 3 사이에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x값이 들어가는데 그 x값이 0부터 2분의 3까지 움직이는 동안 fx는 0부터 3까지 갔으니까 이 0부터 3까지 가는 이 그래프가 0부터 3까지 가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gx가 0부터 3까지 가는 건 어떻게 변하고 있어? 쭉 올라가서 이게 변하고 있는 거야. 말을 하라. x가 0부터 3까지 쭉 진행되는 동안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3에 3까지 가는 동안 fx가 3에서 0으로 가는 거지. 3에서 0으로 가는 거야. 여기 3에서 0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지? 얘도 3에서 0으로 갈 거야. 3에서 0으로 가. 3에서 0으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3,3에서 출발해서 이거 조금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급격히 내려오지. 그지? 일로 이렇게 오다가 급격히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와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이 그림을 만족하는 건 1번밖에 없죠.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상세한 걸 물어보고 싶으면 그 그래프 안에다가 숫자들을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숫자들을 안 적고 이 당시에 90점 수능에 이게 나왔을 때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그지? 어디에도 숫자를 주지 않았잖아. 그 얘기는 흐름을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원래 맞는 거야. 이게 1994학년도 수능 기출이잖아. 이때가 수능 첫 해입니다. 수능 첫 해에는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야. 95년 2월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죠? 그때쯤이 나오는 수능입니다. 근데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앞에 다시 8번도 보면 8번 문제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이게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어. 4 여기 가운데가 2고 여기가 3인데 우리한테 이게 fx예요. y는 fx고 여러분들한테 그리는 그림이 f에 f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x가 0에서 2를 거쳐 4로 가는 동안에 fx라는 함수는 0에서 여기서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0에서 4까지 올라가 버린 거지.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f서클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0에서 4까지 가는 과정을 따라간 거야. 0에서부터 4까지 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요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다시 4에서 0으로 갈 거야. 4에서 0으로 갈 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올라갔다 내려온 게 옆에 하나 더 그려진 거지. 알겠어? 진짜로?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을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물론 이게 교과서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풀이들을 보면 얘네들을 뭔가 수식으로 다 정리해서 풀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까지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들은 수능은 잘 안 나와요. 수식으로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수식으로 푸는 건 나중에 뭐 꼭 하게 될 거야. 하긴 하게 될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또 359번 355번 355번
게 fx고 이 뒤에 있는 게 y는 gx야. 지금 우리는 fx를 gx에 대입할 거지. 그지? x, fx, 그다음 gx를 놓고 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1이에요. 그러다가 얘 1보다 커지는 순간 3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으로 나누면 여긴 1이고 여긴 다 3인 거야. 그지? 1하고 그냥 3인 거야. 그지? 그러다 gx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gx에 1을 집어넣으면 1 돼야 되지. 1이지 그냥. 맞아? 3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1인 거지. 맞니? 그지? 1을 넣어도 1이고 3을 넣어도 1인 거잖아. 다 1인 거잖아. 다 1. 이제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냥 1이라고 그리면 되겠지. 맞아? 그치? 이 그래프가 우리 그죠? 이거 뭐 다 1이니까 뭐 볼 거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성함수라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x값이 fx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1까지는 전부 다 1이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3인데 그걸 gx에서 집어넣을 거야. 1을 넣으면 그냥 1인 거고 3을 넣어도 1인 거니까 얘는 그냥 다 1인 거야. 오케이. 응?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물리 쪽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현대 물리학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 파트에서 파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르쳐요. 근데 파동 쪽에서 어떤 두 개의 파가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런 종류의 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파동의 소리나 아니면 어떤 그 빛의 파동 자체가 1과 3밖에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저것을 불절율이라고 봤을 때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면에 들어가는 그 빛과 수면 이후의 빛의 어떤 색이라고 봤을 때 걔네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니? 하고 또 질문? 뒤에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풀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까? 네, 하셔도 됩니다. 360번에 2번. 아, 18쪽에 360번에 2번.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두 함수 f의 g가 있다. y는 fx와 y는 f gx의 그래프가 각각 그린 거 같을 때 g2 그 다음에 g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죠.
있으니까 FG.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fx에 의하면 그 그래프상에서 f1이 2야. f1은 2고 그 다음에 f2는 4야. 그 다음에 f3은 3이고 f4는 5고 f5는 F4가 5죠? F4가 5고 F5가 1이라고 돼 있어. 그지? 거기 나와 있는 fx의 그래프를 읽어준 거고 그 다음에 F 서클 G F 서클 G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있는 요 대응 관계에 의하면 그지? 여기 맨 앞에 있는 거에서 맨 뒤로 가는 과정이 거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야. F 서클 G에다 1 대입하면 2가 돼야 돼요. 요 1이 여기는 2로 가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G1은 1인 거야. 그 다음에 2는 1로 가야 돼. 2가 1로 가야 되니까 얘는 5로 가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1로 가지? 그 다음에 F 서클 G3은 4로 가고 있으니까 4로 가려면 얘는 2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는 3으로 가야 돼. 3. 그럼 3으로 가야 되고 얘는 이제 마지막 4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도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G2 그 다음에 G 서클 F 인버스 1 그러면 이 뒤에 거는 F 인버스 G 인버스 1 이게 아닌 거야? G2는 5로 가니까 얘는 5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1에서 거꾸로 오는 걸 찾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G 인버스 1은 1이야. 다시 F 인버스 1을 찾으려면 요 1에서 거꾸로 가야 되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값은 역시 5가 되겠네. 그지? 두 가지 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답하자. 적용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가 보기가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꿨습니다. 또 질문? 됐어?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리함수 쪽으로 넘어갈까요? 유리함수.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잠깐 소개를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유리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범위 안에 다항식을 포함하고 있음을 다항식이라는 범위가 유리식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주로 다룰 이야기는 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이제 분수식에 해당하는 부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유리식이라는 말의 범위 안에는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유리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에서 B분의 A를 그러니까 어떤 분수들이니까 분자와 분모를 같은 수 또는 같은 식으로 나누는 건 이 분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 그지? 내가 써놓긴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게 이게 약분을 의미하는 거야. 약분. 응? 약분을 의미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값을 곱하여도 이 식에는 변화가 없다. 이 과정이 필요한 순간은 통분할 때 필요하겠죠. 분자와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분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대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거고, 이제 통분해라, 약분해라. 이 부분은 통분도 마찬가지고 약분도 마찬가지고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가 좋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약분이나 통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 오케이. 분수에 대한 덧셈이나 뺄셈, 곱셈이나 나눗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부분 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수에 대하여 부분 분수로 나눈다. AB분의 1이라는 분수를 분모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분수를 두 개의 분수의 차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부분분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야. 자, 다 하나 잘 봐. 여기 A분의 1이 있고 여기 B분의 1이 있어. 얘들 두 개를 뺄 거야. 분수를. 그러면 우리가 통분하겠지. 그지? 통분할 거야. AB분의 분모와 분자의 B를 곱하고 분모와 분자의 A를 곱해서 AB라는 분모로 통분을 했어. 그지? 그럼 A식은 AB분의 B 빼기 A로 쓸 수 있지. 그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식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치? 여기까지 했어? 근데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또 AB분의 1만 남길 거야. 이 우변에서 AB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AB분의 1이라는 것만 남기려면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눠야지. B 빼기 A로 나눠. 그러면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가? 자, 여기에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 얘를 두 분수의 차이로 나타내고 싶어. 내가 6분의 1이라는 숫자를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보면 2가 A고 3이 B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3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저 값은 그러면 1이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지. 6분의 1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야. 6분의 1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하나 더. 여기에 12분의 1이 있어. 12분의 1은 3 곱하기 4분의 1로 봤을 때 B 빼기 A 하면 1이지. 그지? 여기 쓸 필요 없고. 그러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쓰면 되겠네. 그지? 그 이거만 돼? 아니, 이렇게 돼야지. 얘 2 곱하기 6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2 곱하기 6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빼주면 4분의 1이 앞에 빠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6분의 1이 오겠지. 여기 쓸 수도 있는 거야. 응? 필요에 따라서. 오케이? 여기에 이런 식이 와요. x 플러스 2분의 2라는 이러한 분수식이 와요. 분모가 곱으로 돼 있지. 얘를 두 개로 분리시켜달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분수 나누는 식에서 이 A를 작은 것으로 잡고 B를 큰 것으로 잡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모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5 처리가 귀찮거든. 그래서 A를 작은 거, B를 큰 걸로 잡아주면 좋다.
자, 좋다. 그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걸 A, 큰 걸 B라고 잡을 거야. X를 A, X 플러스 2를 B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야. 그럼 X 플러스 2에서 X를 빼겠지. 그지? 여기 분자가 1인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 부분분수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2는 앞에다 두고 여기에 B 빼기 A 그럼 2분의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잡을 거라고. 그럼 앞에 있는 요게 약분되면서 저기 주어진 식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 사실 직접적으로 많이 쓰는 건 수학 1 수열 부분에서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많이 쓸 건데 지금도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 수식을 정리할 때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어 우리 서준이가. 좀 있으면 픽 쓰러질지도 몰라.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알겠어? 응? 안 해도. 왜 졸리는지 알아? 졸리는 이유? 밥 먹고 나면 모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항상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쪽으로 몰린대요. 그러니까 을 시키고 있는 거야. 머리를 써야 되는 이 순간에 이 혈액들이 전부 다 소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제 비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졸린 거지. 당연한 거야. 괜찮아. 졸린 거야. 자. 그렇지. 파스타가 막 소화되고 있는 거야. 파스타가 똥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이씨, 이거 의사 한번 해봐.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한데 영어만 좀 되면 한번 가봐. 근데 또 가서도 영어 공부해야 된대. 에이, 관둬. 우선은 이제 수학 공부하러 갔더니 수학책이 영어로 돼 있어요. 1학년 때 그 교재를 사라고 교재 목록들을 줬어. 그거 원래 미리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일단 갔으니까 막 사야지 그러고 책 사러 갔더니 책의 3분의 2가 다 영어로 돼 있어. 수학 관련된 전공 서적은 전부 다 영어고 그리고 교양 책들도 역사나 국어 관련된 거 빼고는 전부 다 영어로 돼 있는 책만 주더라고. 요즘엔 안 그래. 지금은 대부분의 그 전공 서적들이 다 한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있습니다. 선생님 때는 선배들이 그걸 번역해갖고 한글판을 만들어서 학교와 복사집에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번역서가 다 있습니다. 안 되면 사진 찍어서 파파고나 챗GPT한테 물어봐. 그럼 다 알려줄 거야. 그거 알아? 챗GPT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답하는 거? 약간 한 1, 2초 더 걸린대. 1, 2초. 그럼 다 답한대.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알죠? 그치? 지난번 TV 한번 나오던데 그거 뭐지? 세종대왕이 회의하다가 콜라병을 던졌다라고 했다. 콜라병을 던진 사건을 아니라고 했더니 지가 지어서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건 없어 이게 아니라 언제 어떤 회의에서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정보를 못 찾으면 이게 만든대요. 종합해서. 그러니까 믿지 마. 너희들은 접근 못하나 아직? 성인 인증 돼야지. 챗GPT가 아마 우리나라는 성인 인증 해야지 접근하는 걸로 알거든. 그거 오해하면 할 수 있어. 그래요? 그거 봐. 우리나라 애들은 다 해. 3쪽에 보면 나와 있는 문제도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자체가 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 그지? 지금 우리가 한 게 결국에는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통분과 곱셈을 하기 위한 약분 뭐 이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을 계산해 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주어져 있는 거야. 덧셈 뺄셈은 하나 정도? 1번에 2번 정도를 보면 바로 인수분해하면서 풀게요. x제곱 x에 x 플러스 2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분의 1. 이 두 개를 뺄셈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통분해야 되는데 다항식의 형태가 되어 있어도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지 저 인수들을 보고서 같게 분모를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은 통분하려면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이 값이 요 식들에 대한 초소분배수가 되는 거죠. 초소분배수를 앞에서는 x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2x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1에다가는 x를 곱해줘야겠죠. 그 얘들을 빼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리된 다항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되도록이면 인수분해 한 건 굳이 다시 정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분수식은 계산할 때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이 더 좋습니다. 분자에 나와 있는 식이 x-2로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최종적인 뺄셈의 결과가 된다. 4번에 있는 것도 보시면 4번에 주어져 있는 건 인수분해 할 겁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우리 x 함수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는 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a 3승 빼기 b 3승은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뒤에 있는 건 곱하기 역수로 바꿀까요? 곱하기 역수 x 빼기 2분의 x 마이너스 1. 곱셈이나 나눗셈은 인수분해된 결과로부터 약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분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물론 얘가 어떤 함수로서의 의미를 갖거나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x가 1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고 x가 1이면 0이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없지 x가 2가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분수라는 기호에는 이미 그들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약속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약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된다. 근데 답을 쓸 때 인수분해 안 된 상태로 쓰면 틀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맞는데 저 다시 정리하려고 하지 마. 정리하지 마. 굳이 객관식인데 보기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 그럴 때만 하시면 되죠. 필요할 때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게 더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들을 보게 될 거야. 자, 우리 마크로 2번으로 가면 2번에 나와 있는 건 자,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정립할 때 항등식이야. x 빼기 2분의 a x 빼기 3분의 b 그러면 우변에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 했더니 앞에 건 플러스였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2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값들에 대하여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뭐 항등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수치대입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수비교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분수식의 형태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시는 게 더 현명한 일입니다. 3ax 마이너스 3a bx 더하기 2b x 더하기 12 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좌변의 식을 정리하고 우변과 개수비교법에 의하여 a 더하기 b는 1이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2b는 12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2 곱해서 빼주면 5a는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2, b는 3,
이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등식,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항등식의 목표는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항등식이 x값을 구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저변과 우변이 똑같게 되게 만들어라. 오케이. (435번)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435번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qx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k, q의 값이 항상 일정할 때 어떻게 할 거지? 는 k. 좋아요. 는 k라고 두는 거야. 는 k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야? 그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x에 대한 항등식. 오케이? 그렇게 되면 p, q, k 세 개를 구해야겠네. p, q, k 세 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가능하지? 왜? 2차식이니까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우리 이 분수식의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분수가 왜 나왔죠? 분수가? 분수는 a 나누기 b의 값을 하나의 자연수 형태로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b분의 a라고 하는 값으로 쓰기로 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a 대 b라고 하는 b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저 b를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b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a 대 b는 b분의 a라고 하는 앞에 있는 걸 우리는 b라고 불렀고 이 뒤에 있는 걸 비율이라고 불렀어요. 비의 값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억하십니까? 그지? b를 비율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수라는 걸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비율로 쓸 때 앞에 있는 것이 비교하는 양, 뒤에 나오는 걸 기준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모를 기준량으로 잡고 분모에 대하여 이 분자의 b에 대한 a의 비율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분의 a라고 하는 분수로 쓰는 거야. 사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게 6학년 1학기인가 5학년 2학기 때 그때 나온 거거든. 그때 이런 거 나왔었고, 그리고 6학년 2학기 때인가 비례식이 나오죠. a 대 b는 c 대 d랑 같다. 뭐 이렇게 나오면 지금도 기억하셔야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a, d하고 b, c가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 b는 비율로 쓸 수 있잖아. 비율로 쓰면 앞에 있는 건 b분의 a라고 쓸 거고 뒤에 있는 건 d분의 c라고 쓸 거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써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풀 때 우리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응? 너무 멋있어요. 네. 질문이 곤란한데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정하거든요. 이렇게 시작. 네. 자, 다시 비례식을 우리가 푸는 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할 건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보면 b분의 a, d분의 c, b의 값으로 표현한 거야. 비율로. 이걸 풀 때도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푸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양변에
BD를 곱한 거야. 저기다 BD 곱하면 B 약분되면서 AD가 남고, 그지? 우변에다 BD 곱하면 D 약분되면서 BC가 남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게 엇갈려 곱한 거 있지.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야. 앞으로 분수식을 포함하는 등식을 풀 때는 대각선의 곱이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푼다고. 오케이? 기억해야 돼?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런 분수를 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번분수라고 불러요. 번분수. 분자와 분모는 하나의 다항식 형태로 주어져야 되는데 분자와 분모가 둘 다 분수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B분의 A, D분의 C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분수식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분자와 분모에 있는 B하고 D가 없어지는 게 이게 목표예요. 얘하고 얘를 없애는 게 목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B하고 D가 없어지라고 분자 분모에 BD를 곱할 거야. 분자와 분모에 BD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BD를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BD를 곱해. 그러면 B하고 B가 약분되고 D하고 D가 약분되면서 남는 게 BC분의 AD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지? 자, 다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로 외우지 마.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이거 외우지 마, 이렇게. 뭐, 위에 분자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분자로 가고, 가운데 있는 거 곱하면 분모로 가고, 이거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마. 이게 분자 분모가 하나로만 나오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을 여러 개를 처리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겨요. 우리가 저렇게 만들려면 분자 분모를 통분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 변형 문제 435번? 435번에 2번을 보면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하고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이거를 외워서 풀면 우리가 저 방법으로 풀게 막 이렇게 된다는 거 풀려면 얘를 통분해야 되는데 통분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얘하고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우리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없애는 게 목표니까. 그치? 그냥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될 거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요 뒤에다 곱하면 x 플러스 1만 남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앞에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다 곱하면 x 빼기 1만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곱해준 거는 곱해주기만 하면 돼.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분자는 요거 없어지면서 x제곱 빼기 x니까 x에 x 마이너스 1 그래서 수용료 남는 거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이 남는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 배경이 저거니까 원칙을 기억하면 더 좋다.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될 상관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분수식의 모양 자체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까요? 개념 3번. 요번에는 아까 배웠던 부분분수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3번에 보면 1번에 x에 x 플러스 2분의 1과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4에 x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6 x 플러스 8분의 1 분모가 두 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 AB분의 1, AB분의 1, AB분의 다 AB분의 1로 되어 있지? 그럼 얘네들은 작은 것을 A, 큰 것을 B라고 두고 부분분수로 나눌 거야. 그러면 B 빼기 A분의 1 하면 얘는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면서
앞에가 x분의 1, 뒤에가 x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니까 이거 하나 안에다 다 묶어버릴게 2분의 1로.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고 얘도 2분의 1이라서 x 플러스 4분의 1 x 마이너스 6분의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6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묶여버리겠지. 전부 다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수학인 만큼 이 같은 모양들을 전부 다 약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지? 다 지워질 수 있는 빼버리면 0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럼 2분의 1에 x분의 1하고 x 플러스 8분의 1만 남았으니 여기 나와 있는 걸 통분하게 되면 x에 x 플러스 8로 통분할 거고 x 플러스 8에서 x 빼면 8 남으니까 얘하고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8분의 4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오케이. 분모가 곱으로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두 분모씩 나눠서 계산하면 편하다. 밖에 없는데 99, 100으로 할까? 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규칙성을 잘 보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1만큼 차이 나지. 그지? 이렇게 생긴 것들이야. 전부 다. 여기 n이 1일 때가 첫 번째, n의 2대2 관계 두 번째지. b에서 a 빼면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전부 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문제에서는 9분의 1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100분의 1까지. 그럼 얘들은 이렇게 지워지는 패턴에 의해서 1 빼기 10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9가 답이 되겠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10분의 1까지 있으니까 10분의 9가 답이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면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1 수열 단원에서 써먹게 될 겁니다. 그럴까요? 잠깐 끊을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 자, 또 보자. 유리함수 이야기하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로 한다. 따라서 다항함수가 포함이 되겠죠. 이 안에 다항함수가 포함되고 그리고 다항함수 말고 우리 유리식 다항식이 아닌 형식으로 주어지는 함수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다항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뭐 1차, 2차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니까 이제 1차, 2차 함수도 유리함수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것들은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분수함수들은 여기 나와 있는 보기 1번에 예를 들어 y는 x분의 1 y는 2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4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유리함수는 맞습니다. 유리함수 맞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x가 분모에 x가 없으니까 얘는 1차 함수인 거죠.
5분의 2의 x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1차 함수가 된 거지. 얘는 이제 다항함수 쪽이니까 여기서 원하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는 아닌 거지. 그지?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분수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함수에 대한 어떤 정의역이나 치역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정의역부터 이야기를 하면,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는 0이 아닌 실수를 정의역으로 갖는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x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2분의 1이 아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게 됩니다. 주어진 어떤 함수가 분수함수 형태의 식이 됐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를 우리는 정의역으로 잡아주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개의 함수가 이런 건 주의사항이죠. y는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두 개의 유리함수는 같은 함수인가?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야. x 빼기 1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를 나눠주고 나면 얘가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냐라고 물으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유가 정의역이 달라요. 함수의 시계 모양은 같지만 사실 여기 옆에다가 x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썼어야 됩니다. 오케이? x는 1이 아닌 거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 그냥 모든 실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서로 같다,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의역끼리, 공역끼리, 그리고 두 개에 대한 각각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같을 때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을 수 없다. 오케이. 7쪽으로 넘어갈까요? 7쪽으로 넘어가 보면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y는 x분의 1, x 곱하기 y는 1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분수함수의 시작은 반비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반비례의 시작이 x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 y값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되는 게 반비례라면, 그리고 이 반비례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곱이 일정한 겁니다. 곱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우리는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x 곱하기 y가 1이 되는 x, y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x는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 안에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야. 곱해서 0이 아닌데 x나 y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상태에서 y는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수함수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 y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x, y가 둘 다 양수거나 x, y가 둘 다 음수여야 되지. 그들 사이에 몇 개의 점들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모양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생긴 쌍곡선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들 사이에 이 관계가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는 쌍곡선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직각, 쌍곡선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배치되어 있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직각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두 개의 곡선이 보여지게 되고 그 두 개의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다. 진짜 그런가 볼까? 원점 대칭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fx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y는 x분의 1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로 쓰여지지. 그지? 따라서 저기 주어진 함수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원점 대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원점 대칭. 자, 이들이 될 수 없는 이 값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x는 0이 될 수 없고 y는 0이 될 수 없는데 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은 x는 0과 y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될 수는 없는데 되고 싶어 미치겠는 값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x는 0이라고 하는 게 y축을 의미합니다. y축이 x는 0이야. y축을 우리는 x는 0이라고 식을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되고 싶어 미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x값이 작아짐에 따라 얘는 y축에 점점 가까워져요. 음수 쪽에서 x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y축에 가까워집니다. 만나지는 못하는데 계속 가까워집니다. 매우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의미로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y는 0이라는 식은 x축을 의미합니다. x축을 의미해. x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y값이 작아지면서 점점 이 x축이 가까워져.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 x축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 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원점의 의미가 x는 0과 y는 0의 교점이 0,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곡선들은요, 이 두 개의 곡선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야. 알겠어? 응? 오케이. 자, 점근선이 중요해. 점근선을 매우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다룰 거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역할이 정의역, 치역을 말할 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곡선 두 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을 그려 나갈 거기 때문에 y는 x분의 k, x 곱하기 y가 k가 되는 어떤 그래프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k 값이 양수인 경우와 k 값이 음수인 경우에 따라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이 그래프는 각각 그려지는 사분면이 달라집니다. k가 양수면 둘이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 자체, 정의역과 치역 자체가 x는 0과 y는 0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주어지는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앞에서 그려놓은 저 일자리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프를 양쪽으로 그려주게 될 텐데 이 그래프가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분수함수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점근선 두 개의 수직인 선을 내려. 그랬을 때 여기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 있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 값이 k의 절대값하고 똑같아요. k의 절대값하고 똑같습니다. 그지? 여기가 x, y가 되면 이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x 곱하기 y가 지금 k잖아. 그지? 그 값이 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k가 커져.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이 x, y의 k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커진다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k가 커짐에 따라 이 그래프는 점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k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하시지?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의 모양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k가 음수가 되면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k 값이 음수니까 x하고 y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그 부호가 다른 사분면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지. 이제 x축과 y축, 원점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쟤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의 모양은 x-p분의 k 더하기 q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는 y축이 전문선인데 그 전문선이 p만큼 움직인 거야. p만큼 여기로 움직여가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게 되면 x축이 움직이겠지. 그리고 이 움직여진 이 두 개의 전문선을 기준으로 1사분, 2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그래프를 또 그릴 거 아니야. 오케이? K가 음수라면 이게 그리겠지? 그지? 자, 다만 얘네들은 움직였는데 평행이동의 의미가 뭐였죠? 평행이동의 의미? 평행이동의 의미 평행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이동 위치만 바뀐 거야. 이 평행의 의미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이동 위치만 바뀐 거야. 이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결정은 누가 하지? 응? 저 식속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하는 건 K값이 결정하는 거야. K값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나갈 때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그릴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이 위치라고 하는 건 점근선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요놈이 k값에 따라서 k가 양수면 1, 3, 음수면 2, 4 k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뭐 이런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에서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y는 x-p분의 k 더하기 q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은 k 똑같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은데 점근선의 위치가 분모가 0이 되는가? 얘가 0이 됐어? 그 y는 q라고 하는가? 이 두 개로 이 점근선의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원래는 0,0이었었는데 그 점근선의 교점이 p,q로 바뀐 거지. p,q로 점근선의 교점이 바뀐 거야.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분수함수가 점근선 중심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이 분수함수는 대칭성을 갖는데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데 그 대칭성의 첫 번째 뭐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0,0 그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 오케이? 자, 두 번째 점근선을 지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y는 q, 여기에 x는 p, 여기에 만나는 이 점이 p, q 이게 있어. 그럼 내가 그래프를 1사분면하고 여기 3사분면에다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얘네들은 일단 이 p, q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요. p, q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게 대칭을 이룹니다. p, q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y 여기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거에 대해서 요 부분이 일로 가고 이 부분이 일로 가는 요 부분이 일로 가고 이 부분이 일로 가는 대칭을 이루게 돼. 또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요 직선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는 이런 식의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칭성은 유리함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칭성을 묻는 문제들은 분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얘네들은 대칭을 이룬다. 오케이? 이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주어져 있는 이 유리함수들은 x 그 정의역과 치역에서 빼주는 값이 있자. 분모가 0이 되는가, 분수 덩어리가 0이 되는가 이것들을 빼주게 되면 정의역이 x는 p가 아니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q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주게 되면 얘네들은 이 범위 저 두 가지만 빼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요 두 개를 요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을 이루게 돼요. 1대1 대응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y는 x분의 k.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얘가 우리 역함수를 구할 때 보면 얘가 xy는 k, x는 k분의 y분의 k. x하고 y 바꾸면 요놈의 역함수는 x분의 k. 이게 만들 수 있지.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얘가 그지? 똑같지? 분수함수의 기본형은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왜일까? 그 대칭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0,0. 그지?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쟤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인 거야. y는 x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응? 기존에 있었던 이 분수함수 자체가 이 자체가 y는 x에 대해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k값이 음수여서 이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어. 얘네들도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y는 x-p분의 k와 k 더하기 q라는 요놈도 자 역함수를 구해보면 q를 넘기고 x 빼기 p를 곱하면 x 빼기 p에 y 빼기 q는 k라는 이러한 식이 돼요. 그지? q 넘긴 다음에 x 빼기 p를 곱한 거야. 그럼 나는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x 빼기 p는 y 빼기 q의 q분의 k라고 식을 만들 거고 q를 옆으로 이동하면 x는 y 마이너스 q 분의 k 더하기 p가 될 거야. 그리고 x하고 y를 이제 바꾸겠지. 그럼 요놈의 역함수는 x 마이너스 q 분의 k 더하기 p가 돼버린 거야. 이 역함수 구한 거야. 표준형 평행이동량을 볼 수 있는 이 표준형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x 전문선과 y 전문선을 나타내는 PQ 있지. 그 PQ의 위치만 딱 바꾸면 이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나? y 역함수는 x 빼기 3분의 2 빼기 4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면 x 빼기 4가 올 거니까 플러스 4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3을 넘기면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 알겠어? 분수함수가 y는 x분의 2 주어진 이 분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 3만큼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x-2분의 2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만 주면 좋은데 꼭 이놈을 통분합니다. 통분하게 되면 x-2분의 3x 마이너스 6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4. 여러분들한테 주는 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와 얘를 갖다가 그 평행이동시킨 두 개의 시계 형태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건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을 얘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야지 x분의 2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진 쟤는 y는 x 빼기 2분의 3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식은 다시 표준형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일단 분모랑 똑같은 식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3 옆에 있는 x 옆에 x 빼기 2를 만들어요. x 빼기 2는 x 빼기 2가 없었던 걸 만들었지. 이게 마이너스 6이야. 그럼 플러스 6을 하겠지? 여기 6을 더해주면 여기 뒤에가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남아 x 빼기 2분의 2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으로 이게 옆으로 빠지겠지. 그렇게 되면서 이 식의 형태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우리 이런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이게 자, 잘 생각해봐. 이제 3x 빼기 4를 x 빼기 2로 나눈 거예요. 그치?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돼서 이 나머지가 여기에 있는 거고 몫이 1로 빠진 거라고. 그치? 나눗셈이잖아. 이게 분자 나누기 분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배운 것들을 써먹으면,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자. 그럼 우리는 항상 최고차끼리만 비교할 거야. x분의 3x니까 몫이 무조건 3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나머지만 구하면 돼. 나머지만.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잖아.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2를 대입해. 그럼 2 되지. 그럼 x 빼기 2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우리 이렇게 구할 거야? 다시 봐봐. x 플러스 1분의 여기에 2x 더하기 3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얘를 분리시킬 때 무조건 2가 나올 거야. x분의 2x 몫이 2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남아? 분자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남지. 알겠어?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분자에 남아있는 이 숫자는 나머지야. 나머지. 분모로 남은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라고. 알겠나? 이해했어? 이거 매번 이렇게 다 고치고 있으면 이 대부분의 풀이 이렇게 써있어. 근데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데 바로 고치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자. 들어가는 그대를 위하여. 다시 태어났어? 좋아.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8쪽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그래프는 다음을 만족한다. 뭐야 이거? 그치? 못해봤죠?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점근선은 x는 p가 아닌 실수, 치역은 y는 q가 아닌 실수. 점근선은 x는 p, y는 q인 직각성 곡선이다. 직각성 곡선은 1, 3, 그러니까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1, 3과 2, 4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p, q에 대하여 대칭이다.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이룬다. 4번하고 5번은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칭성.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 써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y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얘네들이 문자로 놓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숫자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y는
x-1분의 2x-3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붙일 때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보는 식을 대부분 우리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형.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시킨 거 있지.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놈을 갖다가 표준형 이게 뭐지? 이렇게 원서로 된 책들 보면 이건 베이직 타입, 이건 스탠다드 타입, 그리고 이 제너럴 타입이라고 해서 일반형.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 얘는 일반형. 일반적으로 기본형이 그래프의 특징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갖고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걸 이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다 얘를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p가 0이고 q가 0일 때가 이건 거야. p가 0, q가 0이면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를 통분한 거야. 식을 이게 뭉뚱그려 놓은 거지.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그러잖아. 2차 함수 할 때도 ax 제곱을 배우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시키지. x-p의 제곱 더하기 q. 그 얘를 전개하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이렇게 생기면 우리 이거 다 바꿔서 문제 풀어야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표준형이 제일 중요한 거야. 표준형에서 개념적인 걸 다 이해하시고, 얘네들은 일반형은 이 식을 다시 이렇게 만들 줄 알면 돼. 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x-1분의 분자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지. 그지? 그 다음에 x분의 2x니까 더하기 2가 붙으면 되지. 응?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쉽잖아. 그지? 안 어렵지? 응? 이런 식으로 바꿔놨더니 이 식의 모양을 보고, 얘는 점근선이 뭐고, 점근선은 x는 1과 y는 2가 점근선이야. 그지? 그리고 이 그래프는 x는 1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y는 2라고 하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점근선을 중심으로 2사분면, 4사분면. 알겠니? 그지? 끝나고 다 그린 거야, 이거. 이게 그리면 돼. 자, 요것도 일반형을 가지고 y는 굳이 이렇게 문자를 다 넣어놓고 한번 바꿔보면 얘네들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써놓긴 하는데 분수함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수함수는 상당히 특별한, 그러니까 제한적인 분수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야. 1차식분의 1차식만 다루고 있잖아. 사실 1차식분의 2차식도 될 수 있는데 왜 1차식분의 1차식밖에 안 나오냐라는 거지. 그지? 1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만 배우는 거야.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하면 분자가 2차식인 경우도 배웁니다. 응? 이과로 가는 학생들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매우 단순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C 앞에 오는 값 있지. 여기가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이 아닌 이런 형태의 식은 결국에는 C로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주어진 걸 일단 이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cx 더하기 d 더하기 c분의 a가 되겠죠. 그지? c분의 a가 몫이야.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분자는 분모가 0이 되는가? 분모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분자에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a가 곱해질 거고 더하기 b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c분의 d를 x에다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 이런 숫자 하나가 분자에 남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지저분한데 원래 숫자로 주어지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응? 또 하나 더.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역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x는 이라고 고쳐야 되지. 그러면 cx 더하기 d를 y하고 곱해야 돼. 그러면 c, xy, dy. 그러니까 우변은 ax 더하기 b. ax를 데리고 와. 그러면 cy 빼기 a의 x.
마이너스 dy 플러스 b. 그러면 x는 c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y 플러스 b. 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역함수 구하면 여기서 이제 x하고 y 바꾸면 되지. 문자 바꾸면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역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자, 봐봐. 얘하고 얘를 잘 비교해 보면, cx하고 b는 안 바뀌었지, 그지? 근데 a하고 d가 어떻게 됐어? a하고 d가 부호 반대, 그리고 위치만 바뀌었지. 저기 나와 있는 거 역함수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는 안 바뀌어. 얘하고 얘는 안 바뀌어. 누가 바뀌냐면 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x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넘어가는 거야. 외워주면 편해. 마이너스 d하고 마이너스 a하고 d가 부호를 바꿔서 자리를 바꾼다. 오케이? 표준형은 p하고 q만 바꾸면 되지. 그지? 기본형은 바꿀 필요 없지. 왜? 똑같으니까. 응? 역함수가. 제가 9쪽, 10쪽에 있는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응? 봤어?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11쪽, 자,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y는 x분의 k, 기본형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q, 표준형은 p, q에 대하여 대칭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오케이? 유리함수 세 번째,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바뀌는 거예요. x는 p, y는 q가 x는 q, y는 p로 바뀌는 거야. x는 q, y는 p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 그지? 이 전부야. 응? 하나도 안 어려워.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요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이 유리함수 파트는 개념 익힘하고 확인 유제까지 보기 문제 다 풀고 보기 문제 내용들 쭉 읽으면서 보기 문제 다 풀고 개념 익힘 문제하고 확인 유제까지만 해서 두 문제씩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추가하고 바로 이어서 무리함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금요일 날 뭐 질문이 많으면 뭐 진도가 진행이 좀 느려질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유리함수 쪽이 많이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 제가 골라서 몇 개 풀어드리고 그리고 무리함수 쪽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나 가지라고? 아니 이거 해보면 알아. 쉬워요 생각보다. 궁금해? 알았어. 이거 하나 그러면 이거만 봐봐요. 이거만 페이지 맨 뒤에 보면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어. 마플 특강해갖고 최단거리. 내가 이거 사실 이게 이해하기 때문에 힌트를 아까 드렸어요. 어떤 힌트를 드렸냐면 (1번) 문제 잠깐 보시면 23쪽이야. 23쪽 P 0,3과 1번이야. 1번 문제. 그 다음에 Y는
x분의 8 더하기 3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 q라는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이야. 얘가 p가 있고 여기 보면 x는 0 이게 x는 0이 있고 y는 3 여기 y는 3이 있어. 그리고 이 교점이 그럼 0,3이겠지? 그지? 이게 p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x가 0보다 큰 쪽. 이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니까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어.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는 거야.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요 거리가 최단 거리가 어디니? 최단 거리가 어디네? 어디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직사각형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직사각형들을 만들다 보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 있지.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여기 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 있어.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8이겠지. 그지? 넓이가 8이야. 이때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는 순간인 거야.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넓이가 8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 되겠지? 그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1대1 대 루트 2. 여기 길이는 4가 되는 거야. 4. 알겠니? 제가 푼 풀이가 여기 나와 있는 풀이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풀이들이 지금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사각형을 이용하지 않고 얘네들이 y는 x라는 이 대칭이 되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거야. y는 x가 되는 직선을 그리고 여기 만나는 교점을 찾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그 거리가 곧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끔 유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이제 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릴 겁니다. 드리게 될 거고 마풀 특강에 있는 문제들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변형하고 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 문제까지는 풀어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할까요?